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들의 계급전쟁 흑백 주식을 시작합니다. 진행의 양명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오후 1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진정한 합의를 완전히 준수할 때까지 모든 미국 함선, 항공기, 또 군인들이 제자리에 남아있을 것이다. 합의 미이행 시 더 강력한 방식으로 군사행동을 개시할 것이다 라고 하자 코스피, 니케이 지수 모두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번 강경 발언은 휴전 종료 선언이 아닌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다급한 마음이 반영된 행동이었겠지만요. 휴전 속에서도 인명피해까지 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등 아직 불확실성이라는 인식 속에서 시장은 유가 급등, 또 환율 급등, 또 하방 압력, 또 외국인 매도라는 말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일 파키스탄에서 있을 미국과 이란의 1차 회담, 부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미 이란 전쟁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못했다라는 시장의 인식 속에 오늘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전일 급등에 따른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됐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도 20만 원 선에서 공방을 거쳤고요. SK하이닉스 역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개장과 동시에 정신없는 순환매 장세가 특징이었습니다. 전쟁 관련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포착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주 등 미군 철수 검토 소식 속 방산주가 반응을 했고요. 유가 급등에는 2차 전지, 화학 쪽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또 코스닥 보시면요. 전반적인 대형주의 약세 속에서도 오늘 바이오주가 힘을 내줬는데요. 삼천당 제약의 반등 시도가 포착되면서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선전을 해준 모습입니다. 하루 오르면 하루 떨어지는 시장입니다. 4월에도 이어지는 걸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 우리는 이 빠르게 전개되는 순환매 속에서 또 어떤 기회를 잡아보면 좋을지 잠시 후 전문가 모시고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요.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흑백 주식 커뮤니티로 이동하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캐스터와 함께 시황 레시피 알아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는 전날 급등에 대한 부담을 하루 만에 되돌리면서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간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대가 있었지만 장중에는 다시 중동 불확실성이 부각됐고 원달러 환율도 오르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오늘 장은 지수는 밀렸지만 업황이나 실적 기대가 붙은 일부 종목만 따로 강했던 하루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94.33포인트 내린 5,778.01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13.85포인트 하락한 1,076.0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코스피가 6% 급등했던 만큼 오늘은 상승 피로감이 강하게 작용했고 장 초반부터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 상단이 눌렸습니다. 결국 양시장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수급 보시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8,7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3천억 원, 2천억 원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5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외국인이 4천억 원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9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워낙 강했던 만큼 기관과 개인 매수는 반등을 만들기보다 낙폭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었던 하루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먼저 SNS텍입니다. SNS텍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소재 기업인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용인센터를 기반으로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양산 기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 전환이 빨라지는 구간에서 관련 기술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도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2.57% 오른 10만 2천 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후성입니다. 후성은 불소화학 기반의 정밀화학 업체로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전해질 소재와 반도체 특수가스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리튬과 2차 전지 소재 테마가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 속에서 후성이 관련주로 묶였고 업황 회복과 전해질 수요 기대 확대가 함께 반영되면서 급등했습니다. 오늘 상승도 단순 수급보다는요. 2차 전지 소재주 반등 흐름에서 함께 반영되면서 급등했습니다. 15.76% 오른 12,240원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효성TNC입니다. 효성TNC는 글로벌 스판덱스 1위 업체인데요. 최근 주가 강세 배경은 분명합니다. 중국발 스탠박스
가격 인상 기대 속에서 경쟁사 재무 위기에 따른 반사이익 가능성, 여기에 특수가스 사업 확대를 통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대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효선 TNC의 강세는 단순 섬유주 움직임뿐만 아니라 업황 턴어라운드와 수익성 개선을 반영한 흐름으로 읽혀집니다. 45,000원 오른 45만 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정리하면요. 오늘 시장은 전날 급등 이후 속도 조절에 들어간 하루였습니다. 지수는 쉬어갔지만 SNS텍처럼 반도체 미세 공정 수혜가 기대되는 소재주, 그리고 후성처럼 2차 전지 업황 반등 기대가 붙은 종목, 그리고 효성TNC처럼 실적 개선 논리가 살아있는 업종 대표주들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금작은 지수 방향성 자체보다도 업황 회복과 실적 기대가 분명한 종목을 얼마나 선멸하냐가 더 중요한 장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다연이었습니다. 네, 복잡하고 이슈가 많은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시장의 흑과백을 가려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병호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어제 급등이 이렇게 험할 수가 있나요? 하루 오르면 그렇죠. 하루 내리는 시장입니다. 네. 4월에도 이런 장세는 계속 이어지는 걸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지금 사실 3월도 그랬었고 네. 4월도 지금 계속해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증시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하루하루 계속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휴전한다 그랬다가 또 오늘 다시 또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 헤즈볼라를 또 공격했죠.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뭐 살인을 일으키는 이런 전쟁 같은 게 용납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거기에 계속 춤을 추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우리 개인들 상당히 똑똑해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지수가 7% 가까이 급등하니까 개인들이 주식을 막 갖다 팔아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니까 다시 또 재매수를 막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즘은 하락할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고 또 다시 하락하면 재매수하고 이런 식의 대응이 잘 먹히는 시점이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잠깐 한번 보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코스닥 차트도 떠 있고 거래소 차트도 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음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긴 음봉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 차트의 모양새 자체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거 보고 뭐 그렇게 판단이 서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차트 매일매일 보고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것도 약간 그 추상화 보듯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힘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하락장이라는 어떤 전제 하에서 대응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락할 때 저점 분할 매수 이렇게 가시고 올라가면은 매도하는 형태의 대응. 그리고 어제같이 흐름이 강하잖아요. 그럴 때 절대로 그 흐름에 휩싸여서 추격 매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대응 가시면 안 돼요.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장밋빛 미래를 내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 부분은 이전에 전쟁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투자자들께서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올라가는 거 보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업황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 저점 분할 매수 이렇게 하셔서 대응 가신다면은 지금 시장도 충분히 풀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자세하게 시황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스타 레시피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업종과 섹터 분석을 통해서 최상 등급의 종목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오직 오늘 주식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업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 중 향후 성공 투자 전략이 있는 이 전문가님만의 레시피 조합은 어떤 것일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스타 레시피는요. 오늘 하루 가장 주목이 되었던 업종 4가지를 메인 요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업종 내에서도 또 세부 내용으로 또 들어갑니다. 에피타이저로 들어가서 섹터를 한번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또 마지막까지 보시면 전문가님이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최소녀주가 킥 종목으로 추려지니까요. 네. 한번 집중해서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오늘의 시장을 보고 제가 업종 메인 요리를 잡아봤는데요. 오늘 시장 메인 요리가 되겠습니다. 메인 요리는 반도체, 방산,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가 이 중에서 한번 네. 요리해볼 요리는 어떤 게 될까요? 저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다 좋은데 그 중에서는 특히 이제 반도체하고 네. 그다음에 방산하고 2차 전지를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좀 빠지는 게 맞지 않나. 바이오는 사실 요즘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니까 네. 요리에서는 이 바이오는 좀 빠져주고 반도체하고 방산, 2차 전지 같은 신선한 재료로 요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요즘 살짝 불안했던 바이오는 빠지고 반도체, 방산, 또 2차 전지가 생존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 업종을 통해서 에피타이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곤 전문가님이 지금 반도체, 방산, 2차 전지가 좋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반도체는 HBM 메모리, 또 방산은 군비 증강 섹터, 또 2차 전지는 LFP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섹터는 어떤 게 될까요? 예, 일단 HBM 메모리는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작년에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57조 원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36조 원, 37조 원 이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2분기 갔을 때 50조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쪽 추가 상승도 기대가 된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영업이익을 뭐 150조에서 200조를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은 200조 영업이익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700조, 740조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네. 아마 오늘은 아마 720조 정도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 다른 기업들, 즉 미국의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내놓은 실적과 시가총액을 비교해 봤을 때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400조에서 2,000조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주가로 쳤을 때는 지금 100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 2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전쟁이라는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헬륨을 어떻게 공급을 받느냐 이 부분이고 뭐 그밖에 또 다른 변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돈을 번다라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는 사실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투자자들께서 그러면은 지금 당장 100만 원에서 확 질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을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도체는 일단은 저는 선택을 하고 싶은 종목군이긴 한데 우선은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거기서 타이밍을 좀 잡아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요리 중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BM 반도체 이렇게 섹터 내에서 또 SK 하이닉스 종목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바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군비 증강 섹터를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군비 증강 섹터 요즘 또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네, 군비 증강 쪽은 뭐 지금은 무조건 편입해야 될 그런 요리 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이유는 일단 오늘 뭐 트럼프 얘기 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나토 국가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었던 국가들은 이제 주둔 미군을 빼버리고 그걸 협조하는 국가에다가 재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걸프만의 5개국들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미군 기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군 기지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수십억 달러의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내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국가들도 지금 이번에 이란한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타격이 컸고 석유 수출 사업에도 엄청난 차질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중립 자리를 지켜왔던 오만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타격을 별로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유럽 국가들도 이제는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주둔 미군을 빼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는 미국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걸프 5개국 국가들도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내고 미국한테 보호를 받으려고 소위 말해서 보호비를 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맞았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주 국방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무기의 수요 확장 이런 것들로 이어져서 방산 관련주들이나 방산 업체들의 주가나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지금 많이 소유가 될 만한 것은 자주포나 전차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날라오는 미사일을 요격해 줄 수 있는 요격 자산들, 그다음에 또 그 자폭 드론이나 아니면 자폭 보트를 요격해 줄 수 있는 요격 자산들, 그리고 공격을 할 수 있는 미사일 자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에피타이저로 봤을 때 군비 관련해서 방산주 꼭 투자 노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군비 증강 이쪽 섹터는 꼭 노려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또 2차 전지 섹터를 한번 봐야겠죠. 네. 2차 전지는 LFP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한번 투자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사실 이제 제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LFP 배터리예요. 사실 듣는 LFP 배터리가 2차 전지라고 평가하면 좀 기분 나빠질 수 있는 그 정도 차별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에서 주력적인 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ESS 때문에 LFP 배터리가 더더욱 위치가 커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의 그 ESS 시장에 대해서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하려면은 반드시 IRA법을 거쳐가야 됩니다. 이 IRA법이 뭐냐 하면은 북미 시장에서 완성차를 만들거나 발전 시설을 제조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중국산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법의 요지입니다. 그러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들어가면은 보조금 안 주겠어. 이게 법의 요지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LFP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싶은데 양극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국산을 납품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동안.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비중국산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을 맺은 업체가 LNF고 그 LNF를 지난 방송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삼성 SDI 차트 한번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삼성 SDI 차트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나쁩니다. 나쁜데도 불구하고 또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흐름도 보시면은 2023년도에 70만 원대에서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면서 진행 좋다가 2024년, 2025년 완전 밀렸어요. 다른 업체들은 주가 상승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2차 전지 쪽이 계속 죽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번에 이 IRA법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또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주가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내리면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동안 2년 동안 주가가 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주가의 상승을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다 집어넣어야 될 게 LFP 배터리 관련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FP 배터리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에피타이저 세 종목 모두 생존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님이 최종적으로 종목에 대한 흑백 판단까지 간단하게 내려주실 텐데요. 네. 사실 이 HBM 메모리 절대 강자 이 SK 하이닉스 시총이 봤을 때 이제 외국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적정 주가는 사실 200만 원 선이다라고 언급을 해 주신 만큼 네. 흑백 판단을 하지 않아도 사실 알 것 같습니다. 답을 네. 다 얘기해 드려버렸네요. 네, 워낙 좋은데 사실 백수저라면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우리가 백수저는 알겠지만 하루하루 오르락 내리락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시총이 제일 큰 문제예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 봐야 할까요? 예, 자 이제 기업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종목을 사면은 지금 당장 사는 게 좋을까? 그리고 사면은 지금 잘못 샀다가 손해 보지 않을까? 이 부분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데. 자, 목표는 굉장히 가격을 높게 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타이밍이 과연 적절한 매수 타이밍일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요. 요거는 저는
요번 주 말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의 진행을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요게 이제 차트에 숨어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그만한 배경이 돼요. 20만 원대 후반에서 110만 원대까지 올라서 그만큼 오를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식이라는 게 마냥 무조건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르면은 분명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또 특히 성장성이 멈춘다 싶으면은 거기서 주가가 멈추는 게 사실이고 하락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또 그러자니 실적을 너무 좋게 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급 주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핵심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점이 한번 형성됐고 이렇게 고점이 한번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이게 제가 여기 화살표가 가려져 있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여기 전고점 라인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전고점을 못 넘고 결국은 이렇게 추세가 죽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말하고 다음 주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주가가 지금 이렇게 크게 갭 상승을 하고 이 상태에서 상승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상태를 유지를 못하고 슬며시 자꾸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결국은 발생하는 이 전고점 라인 대략 한 115만 원 정도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고 당분간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매수 타이밍을 상당히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은 좀 낮은 가격대를 노리시는 게 좋겠고요. 또 사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중동 전쟁 때문에 헬륨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서 좀 당분간 실적 저하가 예상돼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주 말하고 다음 주쯤에 적어도 한 100만 원대 전후에서 가격이 유지가 되면서 후속 매수가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거기를 결국 지키지 못하고 밀려나 버리는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달리 가시고 밀린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 80만 원대나 뭐 이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한번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고 만약 이 상태에서 안 밀리고 100만 원대 위로 계속 놀면은 그때는 뭐 그냥 계속 좀 높은 데서라도 공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래에 대해서 의심은 안 하는데 단기적인 수급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그런 방향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100을 드리는데 100 드리는 대신에 상황 봐서 대응 가시자.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전고점 115만 원 저항선 돌파하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주 말과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보자고 해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군비 증강 섹터로 또 LIG 넥스원을 언급해 주셨어요. 네, 이 종목은 백이 될까요? 흑이 될까요? 자, 이 종목은 뭐 사실 제가 또 추천을 굉장히 많이 했던 종목이기도 하니까 뭐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조건 100입니다. 100.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고 또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규로 투자를 하시는 경우라면은 이 상태에서도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공략하시거나 아니면은 사실 제가 이제 이 방송 말고 저녁 8시 방송에서 천궁 말고 비궁이라고 또 있습니다. 자폭 드론을 잡거나 자폭 보트를 잡는 그런 무기 체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면서 거기에서 관련된 주식으로 말씀드렸던 주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퍼스텍이라는 주식이에요. 아, 이거 오늘 상한가 가버렸는데 아무튼 굉장히 흐름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비공의 부품주를 납품하는 부품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한번 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은 변동성을 노린다면 한번 노려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천궁 부품주라고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센서뷰라든지 아니면 파이버 프로 같은 종목들도 요즘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산주를 투자를 하는데 나는 좀 부담이 되는 종목들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실적이 좋은 종목을 나는 공략을 하고 싶어. 문제 있는 종목은 굳이 안 하고 싶어. 요즘 뭐 상장 폐지되고 뭐 이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소형주는 굳이 안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역시 LIG 넥스원이 가격이 조정이 줬을 때 그때 노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역시 100주식 판단 내려주셨고요. 신규 주식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진입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2차 전지 LFP, 삼성 SDI도 들어봐야겠죠. 이 종목도 바로 한번 흑백 판단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자, LFP 쪽의 종목도 제가 지난 방송에 추천드렸던 게 LNF였는데요. 자, 오늘 상승을 보면은 오늘도 꾸준하게 견조한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도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했는데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가 많이 몰리는 거고 지금 뭐 수급 주체들 대응 보시면은 여기 전부 다 빨갛죠. 이게 기관인데요. 이 기관들이 지금 3월 들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수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주식을 상당히 강력하게 팔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개인들은 굉장히 질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도저히 못 들고 가겠다. 요즘 반도체 좋다는데 반도체로 갈아타야 돼 하니까 그걸 기관이 그럼 우리가 살래. 막 이런 식으로 매수를 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기관 판단이 맞아요. 이 기관이 ESS 시장에서 LFP 배터리의 성장을 기대하고 그리고 또 특히 IRA법의 수혜를 기대하고 지금 주식을 막 사들이고 있는 상태니까 앞으로도 흐름이 계속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뭐 지금 중간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고 큰 급등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꾸준하게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일단 이 종목에 대한 그 수급이 상당히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러면 나는 지금 이거 사고 싶은데 바로 사도 돼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앞서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제 생각에는 지금 사신다면은 조금 조정을 기다렸다가 밀리는 걸 보고 거기서부터 저점 분할 매수. 왜냐하면 방송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계속 급등락을 하고 박스권 진행을 보이니까 절대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조정을 줄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뒤늦게 가담하시려는 경우에는 그렇게 가시거나 이따가 제가 다른 또 섹터에 대해서도 강좌를 할 거예요. 거기서 노리는 종목도 괜찮은 거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LFP는 10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SDI까지 100주씩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꼭 최선호주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 그 이후에 바로 급등을 하더라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이 전문가님이 내다보시는 최선호주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시장 주요 이슈 종목들에 대해서 흑백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00주식은 우리가 공략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흑주식은 우리가 공략해선 안 되거나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고려해야 할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님이 단순히 기술적인 움직임으로만 차트를 분석하시고 최종적으로 흑백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참고로 최병곤 전문가님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차트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차트 보시면요. 네, 이 종목 이거는 뭐 난이도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네, 거의 그림만 보고 바로 아시는데 네, 이건 뭐 제가 또 얘기를 계속 하는 종목이고 또 뭐 일단 뭐 워낙 많이 봤다 보니까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정밀 타격 강자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일단 이 회사에서 만드는 그 무기 자체가 정밀 타격을 위한 고가의 무기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실전 경험이 제일 없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컸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뭐 이번 중동전에서 완전히 검증이 돼버렸고 뭐 요격률이 96%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이 회사의 제품은 뭐 미국의 그 회사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세를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역시 LIG 넥스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LIG 넥스원 정답이고요. 이미 흑백 판단은 앞서서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백수저 판단으로 알고 네, 넘어가 백수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종목 차트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요. 네, 보시면 차트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차트입니다. 봐도 금방 이해가 되네요. 네. 요즘 시장에서 저렇게 급락한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고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요즘 저 종목의 별명이 뭐냐면은 황천당 제약이에요. 황천 딱 같다고 맞는 별명이네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한데 예, 정답은 삼천당 제약 말씀드렸는데 맞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자들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바이오 주식에 투자를 꺼리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주식이 물론 모든 바이오 주식이 그런 건 아닙니다. 삼성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주식들은 또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은 실제로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복제약 같은 거 생산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만들어내면서 수익성을 늘리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은 뭔가 개발을 한다 하면서 그걸 개발할 것이다라는 걸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은 그걸로 대부분 차익 실현을 노리거나 아니면 그걸로 주가의 수익을 노리는 형태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실패 이 내용을 들으면서 결국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물론 그게 바이오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만큼 신약 개발이라든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임상 1상, 그다음에 뭐 처음에는 후보 물질이잖아요. 그다음에 임상 1상 그리고 2상 또 3상까지 가는데 거의 10년의 단계가 걸리고 거의 비용적으로 한 2조 원에서 3조 원 가까이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될 때까지 너무 힘든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HLB라든지 지금 뭐 네이처셀이라든지 또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투자자들한테 기업에 실망을 줬는데 이 삼천당 제약도 그동안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한순간에 지금 상황이 바뀌면서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서 지금 5위, 6위까지 순식간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고가에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을 믿고 1위니까 투자했는데 반토막 넘게 나버린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아직까지 역시 어려울 것 같고 또 이제 바이오가 또 사실 AI 쪽이 발달을 하게 되면요. 예전만큼 그렇게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서 다 실험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 업체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 빠져나오셔야 되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흑주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은 빠져나와야 하는 흑주식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후반부에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생존 포인트 교육과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생존 종목, 즉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야겠죠. 무료 커뮤니티방 입장 가능한 QR코드는 방송 시간에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입장하셔서 편하게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히든 종목명은 방송 종료 후에 바로 공개됩니다. 그럼 무료 커뮤니티 입장 가능한 QR코드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우리 최병곤 대표님의 성적표도 아주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현재 재건 관련 테마로 엮인 이 건설주, 대우건설 포함해서 LNF도 요즘 주목을 받고 있죠. 포함해서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뭐 오늘도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올라갈 종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우건설이 360% 상승을 했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강한데 이것도 이제 원전이나 그다음에 재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지금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IB 투자, 스페이스 X 관련주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뭐 사실 전쟁만 안 났다면요,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지금 큰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을 덮쳤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스피어라든지 또 아주 IB 투자 같은 이런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계속 상승세를 탈 것인데 전쟁 이슈 때문에 좀 가려진 부분이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여전히 계속 강세를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그중에서 특히 LFP 배터리 관련해서 LNF, 분위기 좋습니다. 계속 제가 요 타이밍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크게 문제 없는 진행 보이고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그래서 뭐 일단 수익은 수익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 수익보다도 나는 지금 뭘 사고 싶은데 뭐 사야 돼? 그러면은 어떤 이슈를 갖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해상 부유 풍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해상 풍력인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해상 풍력 시장은 올해 굉장히 큰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이 대략 한 6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은 90조 원 되는 큰 시장이 열렸어요. 원래부터 시장이 크게 열릴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전쟁 이슈가 터져버렸죠. 그래서 그 전쟁 이슈 때문에 더더욱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의 증가, 이런 것들이 커지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낮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양광도 대체 에너지이긴 해요.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설치하기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지금 중동이 막히면서 제일 타격을 받는 나라인데, 그중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고비 사막에다 설치하면 됩니다. 거기는 건조한 날씨고 해가 뜨겁잖아요. 그리고 불모지다 보니까 민원 들어올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려면은 지붕 옥상이나 아니면은 산 비탈 깎아야 되거든요. 산 비탈 깎는데 돈 많이 들죠. 거기다가 홍수 문제 생기죠. 또 민원 들어오기 쉽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이 한계가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중동이 원유가 많이 나고 산유국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태양광 설치하기는 엄청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조하잖아요. 건조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습기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좋고, 햇빛 무지하게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하라 사막이나 아니면은 뭐 중동 국가의 그 사막 지형들 태양광 설치하기 참 좋은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기 설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풍력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바다에다가, 해상에다 설치하면은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바다 한가운데다가 띄워놨는데 뭐 민원 들어올 일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풍력으로 좀 가야 된다. 그래서 연평균 17% 정도의 성장을 기록하는데, 그중에 특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부유식 해상 풍력입니다. 이 부유식 해상 풍력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얘는 더 많은 고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34%.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 풍력 쪽에는 세계적으로 입찰 대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고정식으로 1,400메가와트, 부유식으로 400메가와트 정도가 되는데 대만이 의외로 규모가 커요. 대만은 3기가와트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사실 풍력 쪽에 더 선진국이에요. 사실 좀 의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만은요, 그동안 TSMC가 돈을 다 벌어줬잖아요. 근데 그 TSMC가
에너지 청정이라는 부분에서 R이 100을 해야 되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 쪽에 의존을 하려고밖에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풍력에 대한 그 육성 이런 것들이 많았고 투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의외로 풍력 선진국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유럽은 뭐 영국, 독일이 애초에 10기가와트 이상 수주를 하는 그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풍력 대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터빈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전에는 뭐 풍력에 대한 발전량이 작다 보니까 그 부분이 크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발전량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 하부 구조물 이것들을 어떻게 설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의 기술력 이렇게 따져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발전 원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규격을 맞춰서 대량 생산을 하는 식으로 단가를 하락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제일 중요한 거 에너지 안보입니다.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진 이유는 지금 중동에서는 원유 가지고 저렇게 문제를 삼아버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도 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력 생산을 하는 것도 대체 에너지 쪽에서 얼마나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거가, 그것이 국가의 미래하고 안보 분야에서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2026년은 실적이 크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풍력 쪽이 큰 변화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앞으로도 한 80조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늘어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조 단위의 상업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긴 좀 어렵고 대충만이라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변전소가 해상 풍력을 가지고 와서 육상 풍력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변전소가 있고요. 연안에는 이런 식으로 보면은 풍력 발전기가 파일 형태로 이렇게 박힙니다. 요게 이제 지금 수심이 한 30m 이내에서 연안에서 설치하는 소형 풍력 발전기. 요게 이제 우리 그 흔히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해변에 이렇게 풍력 발전기 돌아가는 그런 형태고요. 그 뒤에 이제 25m에서 50m 정도 이 중연안, 준연안 지역에서 설치하는 이런 사다리꼴 풍력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요 세 가지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부분, 부유식 풍력 발전입니다. 큰 대형 터빈을 만들려면은 연안에다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수심이 깊은 심해로 가서 거기다가 만드는데, 거기는 수심이 깊다 보니까 파일을 받고 거기다가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대안이 이렇게 띄워가지고 석유 시추선처럼 이렇게 띄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해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이러한 형태의 부유식 풍력 발전이 이제 핵심 트렌드로 떠오르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히든 종목들도 여기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이 구조하는 구조물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핵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이 회사도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오뚜기 형태로 이렇게 세우는 형태로 오뚜기 형태로 풍력 발전을 만드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요 밑에 그 스파라고 합니다. 요 수조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큰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관련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셨던 그 그림에서 이렇게 수조 형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이런 식이고, 아주 심해에다가 설치하는 이 수조 형태의 이 하부 구조물, 이 구조물이 기술력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구조물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래는 기존에 이 회사가 MRO 선박의 유지하고 보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이었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지금은 이 부분 때문에 확실하게 수익을 올린 상태에서 이 구조물을 만들면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보다는 여기 해상 구조물 이것이 수익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체질 개선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현 시점에서
중동 리스크가 금방 끝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금방 끝나지 않고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고유가가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빨리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정책이 이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빨리 설치할 수 있는 풍력 쪽, 그다음에 또 원자력은 지금 발전 효율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동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들,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다면은 올 한 해 풍력 업체들은 국가 지원 정책에 힘입어서 실적이 더 늘어나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상 부유 풍력의 구조물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 전망이 굉장히 좋고, 그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여기서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런 것들을 빨리 눈치챈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한번 올라갔다가 쉬는 포인트, 여기를 지금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고, 가격적으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올라갈 때 무리해서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내려올 때 저점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좋은 타이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이어가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제가 사실 오늘 강의를 좀 저번에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너무 빨리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아까 뭐 앞에서 보셨던 그 그림도 제가 여기 너무 수박 고살기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 구조물마다 위치가 다 틀리고 또 어떤 게 돈이 되는지, 사실 우리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돈 되는 게 어떤 거고 그게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게 어떤 건지까지 좀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니까 방송 끝나고 제가 저녁에 아니면은 내일 오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단에 QR코드 여기 있습니다. 요거 꼭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 중동 리스크로 특히나 더 주목받는 섹터죠. 바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이 해상 풍력 에너지에 관해서 간단한 교육 강의 들어봤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또 유망 종목을 백수저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는데요. 해상부유 풍력 구조물 제작 업체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현재 상승을 했다가 지금 눌림목이 나온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에 포착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계좌가 백색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